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체육 시간은 마찬가지로 경쟁 영역입니다. 오늘 배우기에 앞서서 일단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발야구 경기의 전략을 알고 경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공격할 때 전략, 수비할 때 전략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또 경기를 직접 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이 손수 만들었던 야구형 보드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필드형 경쟁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협동심과 전략이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략을 알아보는 새로운 게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야구형 게임이랑은 조금 거리가 먼데요. 게임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게임 속에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법칙이 있는데요. 그 법칙을 찾아서 경기의 빈 곳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공간적 감각과 그리고 다음 숫자에 대한 치열한 계산이 필요한 새로운 게임은 바로 오델로란 게임입니다. 오델로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건데요. 보드게임 중에 하나로 이제 하얀 면과 검은 면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 원형 돌을 가지고 경기를 합니다. 가로, 세로 각각 8칸, 총 64칸의 필드에서 진행되는 경기고요. 리버시라고도 부릅니다. 1880년도에 잉글랜드에서 발명됐고 그때 이제 발명된 곳이 잉글랜드이기 때문에 영문 이름으로 리버시라고 불리우다가 70년도에 일본에서 오델로라고 이름을 바꾸어 전 세계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오델로라고 불리게 되어 세계적인 경기도 있습니다. 이 오델로란 이름은요, 셰익스피어라는 유명한 작가의 비극, 희극 두 가지 작품 중 비극 중에서 한 가지 작품인 오셀로에 등장한 인물 오셀로와 데스데모나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성격과 싸움을 게임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하얀 면과 검은 면이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갑자기 필드 경쟁에서 보드게임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경쟁 영역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승리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이 마찬가지로 경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수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공간을 적정히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실 수 있을지 전략을 먼저 잘 세워보기 바랍니다. 오델로 경기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은 64칸의 칸에 가운데 4개의 돌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대각선으로 흰 돌 2개, 검은 돌 2개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시작할 때는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기의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 돌로 상대방의 돌의 양쪽을 막으면은 그 가운데 있는 돌들이 뒤집히게 됩니다. 뒤집힌다는 건 즉 나의 팀의 색깔로 돌이 바뀐다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방향은 가로, 세로, 대각선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놔도 돌 색깔이 바뀌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저 위쪽에 있는 돌도 세로로 놨을 때 바뀌고 가로로 놨을 때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돌은 반드시 뒤집을 수 있는 위치에만 놓아야 되고요. 못 뒤집는 경우는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는 거는 허용이 되고요. 이렇게 놓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놓는 것도 허용이 되고요. 이렇게 놓는 거 4가지 허용되는데 대각선으로 놨는데 지금 반대쪽 대각선에 검은색 돌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편 옆에다 걸쳐줬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위에다 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흰 돌의 대각선 반대편에 내 돌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내 거 쭉 일자 대각선으로 놨다? 안 됩니다. 뒤집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럼 멀리서 새로 시작할래. 안 됩니다. 반드시 뒤집을 수 있는 위치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은 상관없고요. 반대쪽에 내 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 방금 이런 것처럼 이런 위치에서 만약에 물론 이런 위치가 만들어질 수는 없겠지만요. 원래 경기에서는 이렇게 반대쪽에 내 검은색 돌이 있을 때는 대각선에 놓으면요. 돌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자, 중간에 내 돌이 있어도 가능. 그리고 가로, 세로, 대각선 동시에 적용이 돼도 다 적용이 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영상 화면을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돌을 놨어요. 그럼 돌을 놓으면은 지금 대각선으로도
한 칸이 되지만 끝에가 흰 돌이죠.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돌이 대각선 사이에 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봤더니만은 내가 지금 놓은 위치가 세로로도 적용이 되네. 그러면은 얘도 이렇게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잘 보세요. 자기가 이거를 정확히 보고서 뒤집어야지 지나고 나서 뒤집으려고 그러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돌을 놨을 때 뒤집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돌을 내가 흰 돌이야. 더 이상 둘 곳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차례로 넘어갑니다. 근데 반대편 지금 검은색 돌도 이 흰 돌을 뒤집고 싶은데 뒤집을 방법이 없어요. 가로, 세로, 지금 대각선 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양쪽 다 더 이상 둘 곳이 없으면 경기는 거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또 이 64칸이 다 찼다. 이런 경우에도 경기는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경기 종료 시에는 돌이 더 많은 쪽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의 개수가 같다. 이런 경우에는 무승부입니다. 또한 꼭 꽉 차지 않아도 한쪽 색으로 경기장에 있는 돌이 다 채워졌다. 이런 경우에도 경기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돌을 모두 뒤집은 경우, 양쪽 다 더 이상 둘 곳이 없는 경우, 경기장이 꽉 찬 종류, 이 세 가지의 경우에 경기가 결판이 나게 됩니다. 오델로 경기를 준비하는 방법은요. 집에 오델로 말판이 있는 학생들은 말판을 직접 이용하면 좋을 거고요. 말판이 없는 학생들은 대부분 없을 거예요. 이제 쉽지 않은 시간이 왔습니다. 먼저 하얀 종이를요. 원을 무수히 많이 그린 후에 오린 다음에 한쪽 면만 색칠해 주세요. 그 전에 오리기 전에 먼저 까맣게 연하게 칠한 다음에요. 거기다가 네임펜이나 사인펜으로 병뚜껑 같은 원을 넣고 동그랗게 그린 다음에 오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죠. 그래서 총 64개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64개입니다. 뭐 더 있어도 상관없는데 최소는 64개예요. 그 다음에 종이에다가 내가 만든 이 동그라미가 딱 들어갈 만큼의 네모를 만들어 주세요. 이 네모의 크기는 동그라미보다 더 커도 되는데 작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네모가 64개가 되게 가로 8칸, 세로 8칸으로 게임판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아까 말한 게임의 순서대로 가운데 돌 4개를 놓고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한 다음에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직접 만들고 경기를 해봤는데요. 이 경기를 보면서 선생님 이기려면 어떻게 했지? 어떤 팀이 이겼지? 어떻게 이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구나. 이 방법을 알아냈으면은 가족들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경기를 해보세요. 바로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족들이 귀가하고 나면은 시간을 내서 한번 경기를 꼭 해보고요. 경기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댓글로 달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요. 경기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댓글로 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면요. 마지막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보다 보면은 어디를 차지하니까 조금 더 유리한데?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경기를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는 먼저 뭐뭐뭐를 차지해야 된다. 이 문장의 괄호에 들어갈 뭐뭐뭐가 뭔지 비밀 댓글로 달아주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 2가지. 꼭 이어지는 경기 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과제를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델로를 할 때 기본적인 준비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 세로 8칸짜리 64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델로 말이 필요한데요. 앞면은 검은색, 뒷면은 하얀색을 띠는 이런 말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없는 경우에는 앞뒷면이 구분되는 거는 뭐든 상관없는데요. 확실히 한눈에 구분이 되게 놓는 것이 나중에 결과를 내기 좋습니다. 시작할 때는 한가운데 서로 대각선으로 검은색 2개, 흰돌 2개를 놓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오델로 게임 규칙은 간단한데요. 자신의 색 돌 사이에 상대방의 돌이 들어간 경우 이 돌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검은 돌 차례에서는 검은 돌이 여기나 여기를 놨을 때 가운데 흰 돌이 들어오기 때문에 놓고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흰 돌이 더 이상 뒤집을 수 있는 돌이 없는 경우에는 공격권이 다시 검은색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럼 검은색이 여기다가 돌을 놓으면은 다 뒤집어 주는데요. 자, 이렇게 모든 말이 검은색이 된 경우에는 검은색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또는 이 경기장 전체가 한 가지 색으로 차거나 또는 경기장 전체에 돌이 꽉 찬 경우에도 경기는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직접 경기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간뽕, 빨간뽕, 먼저 둬. 대각선으로도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겹쳐진 경우에는 두 개를 동시에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놓을 데가 없나? 네, 없습니다. 너도 놓을 데 없지? 네, 끝입니다. 끝? 나도 놓을 데 없다. 끝.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한 자리 남았는데 내가 나도 뒤집어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뒤집으면은 경기가 끝이 났고요. 칸이 다 찼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총 돌의 개수를 세서 더 많은 쪽이 이기게 됩니다. 보면 알겠지만 흰색이 더 개수가 많습니다. 자, 이 게임의 약간의 법칙, 규칙이라고 하면요. 간단합니다. 사이드 끝을 먹은 사람이 좀 더 유리하게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모서리를 먹으면은 이 모서리는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서리와 끝에 쪽을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경기를 진행하는데 유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경기 결과를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